안녕하십니까. 망각 방지를 위한 세 번째 도구, 서툴팀 발표자 김준성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비스의 배경과 핵심 컨셉을 말씀드린 뒤, 구현해낸 기능, 전반적인 사용 스택과 아키텍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시연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오로 AI 시대입니다. GPT, 제미나이, 케인바 등 네로라는 서비스가 모두 AI 기반의 정보 생산력을 품고 있습니다. 산업혁명과 인터넷의 시대를 지나 우리는 또다시 패러다임의 교체기를 맞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대한 전환은 늘 기존의 지식 프레임을 크게 흔들고 교체하여 개인의 예측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공부하는 분야 혹은 직업이 사라지면 어떡하지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를 늘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건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5년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AI 세상이 도래할 줄 알았냐고 묻는다면 알 수 있듯이 말이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과거에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방식들을 모아 고민해보는 것 뿐입니다. 과연 그 대응 방식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돌이켜보면 산업혁명기의 선도기업들, 그리고 웹의 시대를 연 아마존, 구글 등이 주목한 공통의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멋지고 놀라운 기술도 결국 사람이 쉽게 쓰고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기준을 중심에 두고 문제를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AI를 사람의 관점에서 잘 활용하고 있나요? 그저 쏟아지는 결과물을 조금 손봐서 사용하고 제출하는 데 멈추고 있진 않나요?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애당초에 잘 활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잘 활용하는 것이란 수많은 정보 중 좋은 정보를 선별해 잘 학습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냥 만들어내고 받아 쓰는 게 아니라 내 경험으로 만들고 내 말로 정리해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저희가 말하는 AI를 잘 활용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잘 학습한다는 건 뭐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에 앞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식을 장기 기억으로 넘겨본 적 있나요? 막연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사실 모두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의 사진과 같이 자주 본 영화나 밈을 떠올려 볼까요? 어떤 장면이었는지, 언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누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이런 자연스러운 경험들은 모두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반복적으로 접하며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의 영역으로 넘겼기에 가능한 현상들입니다. 그럼 왜 저희가 장기 기억을 강조할까요? 바로 저희가 주목한 좋은 학습 상태가 곧 정보들을 장기 기억으로 넘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AI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만들고 쓰는 단계를 넘어 정보를 선별하고 장기 기억화로 이어지게 해 내 머리에 안착시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게 AI 시대 많은 문제들의 핵심 솔루션이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본 현실에는 AI 기반의 정보 생성 기술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 반해 AI로 만든 정보를 사람들 개개인이 장기 기억화하도록 도와주는 도구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더 서툴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민해보면 체계적인 장기 기억화 프로세스는 만들기가 꽤 까다롭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가 몇 가지 인식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고, 그중 세 가지 지점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첫째, 처리 용량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하루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는 무한하지만 개개인의 뇌가 실제로 소화할 수 있는 양은 제한적입니다. 왠지 나라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한 번에 많은 것을 밀어넣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둘째, 에너지 배분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미 아는 쉬운 것만을 반복하며 학습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건 모자란 부분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영역에 애매하게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면 정작 집중이 필요한 순간에 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학습은 매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사람과 상황에 맞는 적정 학습량 제어가 중요하지만 이런 여러 서비스들은 이 지점을 자주 놓친다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해결 과제로 정했고 이를 풀어내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최종 컨셉은 학습 과정을 유튜브 보듯 익숙하게 해주는 환경을 만들자입니다. 이제는 종이에 써서 억지로 외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먼저 자연스럽게 노출시킨 뒤 진짜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도록 돕는 구조를 만들어 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기존 학습 도구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안키, 퀴즐렛, 노션 등의 서비스를 참고했고 각 도구의 기능들을 분석하며 저희의 핵심 가치에 맞는 것은 참고를 하고 부족한 점은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서툴 팀은 어떤 기능들로 문제를 해결했는가로 첫째, 처리 용량에 대한 인식 부족은 카드 단위의 분할과 점수 기반의 분산으로 해결했습니다. 카드 단위의 분할은 얻은 정보들을 쪼개어 Q&A 형식으로 저장하고 각 카드에 스코어를 부여하여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하루에 처리할 양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했고 사용자가 감당 가능한 학습 범위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둘째, 에너지 배분에 대한 인식 부족은 학습 모드의 분리, 검색, 덱 단위의 프레이밍으로 해결했습니다. 모드는 크게 3day와 permanent로 나누었습니다. 3day 모드는 여러 학습 모델의 참고 끝에 기대 디폴트 주기로 1일, 3일, 7일 간격으로 복습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퍼머넌트는 임시로 저장된 내용을 스스로 골라 복습하는 공간으로 익숙한 카드는 그대로 두고 잊혀진 카드는 다시 3day로 돌려보내 재학습하게 하여 점점 완전히 장기 기억의 상태에 도달하게 합니다. 여기에 더해 스코어로 지식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 자동 조정을 하고 서치 기능으로 필요할 때 원하는 카드를 바로 찾아볼 수 있게 하여 각 카드의 난이도, 정확도, 복습 간격을 기반으로 지금 가장 필요한 지식에 집중하도록 돕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여 정말 중요한 곳에만 에너지를 쓰도록 설계했습니다. 마지막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에 대한 인식 부족은 모드의 분할과 데일리 프로그레스 모델로 해결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학습은 결국 오늘도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는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서툴은 이 감각을 돕기 위해 앞서 설명한 것처럼 두 가지 모드로 분리해 학습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만 누적되도록 설계했고 또한 데일리 프로그레스를 통해 하루 학습량을 직관적으로 확인,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사용자는 하루 단위의 피드백과 학습량을 시각적으로 체감하며 자신에게 맞는 지속 가능한 리듬을 만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서비스의 보안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계속 첨가하였고 추가 기능들을 이어지는 영상 시연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기술 스택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백엔드는 스프링 부트 기반으로 서버를 구축했고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활용했습니다. NoSQL로 엘라스틱서치와 레디스를 연동하여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 리액트 기반으로 개발하였으며 스타일은 스타일 컴포넌트를 활용해 일관성 있는 UI를 컴포넌트 단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뱀퍼와 인프라는 AWS와 도커를 활용해 서버, DB, 프론트엔드, 스웨이거까지 컨테이너화하여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시스템 아키텍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웹 서비스 시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툴의 시작 페이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스크롤하면 서툴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체 로그인과 함께 소셜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해 사용자의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로그인 후 본격적으로 서툴의 활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홈페이지의 대표 기능으로는 3day permanent 학습 모드가 있고 추천, 서치와 라이브러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3day 모드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우선 만들어 놓은 덱들이 있습니다. 보다 폭넓은 장기 기억의 경험이 가능함을 보여드리기 위해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덱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덱 생성 버튼을 누르면 두 가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서브 덱 기능도 구현을 해 두었습니다. 덱을 누르게 되면 해당하는 학습 조각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장기 기억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평소 공부하던 영역이 아닌 맛집 리스트를 예시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누른 피드백과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점수 조절이 가능하며 이 점수를 기반으로 각 지식 조각이 얼마나 자주 노출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떤 지식을 경험할지는
동일한 조건을 가진 카드들 중에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 학습이 이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랭크를 기반으로 카드들의 분류도 가능합니다. 실버, 골드, 다이아 순으로 카드가 분류되며 각 단계는 해당 카드의 스코어 범위에 따라 필터링됩니다. 실버는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지식을, 다이아에 가까울수록 퍼머넌트에 가까운 안정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 흐름을 통해 지식을 반복 경험한 뒤 자연스레 임시 장기 기억 영역으로 이동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랭크의 점수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학습을 하면서 맞춰갈 수 있도록 수정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카드를 만드는 페이지입니다. 퀘션과 앤서 두 페이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사진을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보를 넣은 뒤 사진까지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추가는 연속으로 추가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여러 번 저장해도 계속 페이지에 머무르며 만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퍼머넌트 모드로 3데이와 유사한 구조이며 3데이에서 일정 기준이 넘어가면 이동해 오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수동 복습을 하며 불완전한 느낌이 들면 3데이로 옮겨져서 다시 체어 과정을 거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천 덱 기능입니다. 내부 프로필 데이터를 기반으로 덱을 추천하게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부가 설명으로 이 덱을 추천하는 이유를 덧붙여 두었습니다. 다음은 데일리 프로그레스 기능입니다. 그날 공부했던 각 랭크의 카드 수입니다. 하루 기준 00시에 리셋되며 사용자는 시간을 두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량을 찾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검색 기능입니다. 검색을 통해 원하는 개념의 카드를 바로 찾을 수 있게 구성해 두었습니다. 찾은 카드를 확인한 뒤 해당 카드가 속한 덱으로 곧바로 이동해 자연스럽게 학습을 이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은 라이브러리 임시 모델입니다. 내가 만든 덱을 올리고 올라와 있는 다른 덱들을 통해 학습을 서로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또한 마이 페이지에서 나의 덱을 확인할 수도 있게 구현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망각 방지를 위한 세 번째 도구 서툴 팀의 서비스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